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한 거 있다고 이렇게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정말 뭐라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증인지 몸살에 기침에 골골대다가 이제 다시 정신 좀 차리고 귀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진하도록 힘주셔서 그 힘받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7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매일같이 심령 방송이 TV에 나오거나 초능력자 특집이 편성되는 등 공전의 오컬트 붐으로 들끓었습니다. 초능력자 유리 갤러가 TV에서 숟가락 구부리기를 선보이면 그 다음날 학교 등에서는 아이들이 저마다 숟가락 구부리기에 도전하곤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왔던 유리 갤러로 인해 역시 학교마다 아이들이 도시락 숟가락을 구부리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강령술이 일본 학교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쿠리상인데요. 우리나라의 분신사바와 거의 비슷한 강령술입니다. 물론 분신사바도 일본에서 넘어왔던 거라고 보는데요. 원래는 고쿠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였던 게 우리나라에선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문으로 학교들을 휩쓸었죠. 당시 사회문제로까지 되어 전국 학교에서 고쿠리상 금지령을 내리는 사태까지 일으키게 된 이 강령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쿠리상이라는 것은 일본의 50음도 그리고 0부터 9까지의 숫자, 네, 아니요, 남자, 여자, 빨간 도리이 그림 등이 기입된 종이와 10엔짜리 동전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간이 강령술입니다. 전원이 검지를 10엔짜리 동전에 얹습니다. 고쿠리상에게 질문을 하면 세상에 10엔짜리 동전에 얹어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 문자를 순서대로 이동하고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입니다. 신의 심부름꾼인 기츠네님을 불러내는 강령술이라고도 하고 점괘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기츠네님이란 여우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쿠리님은 실은 일본이 발상지는 아닙니다. 1800년대 서구에서 유행했던 테이블 터닝이라는 강령술 또는 교령술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터닝이란 여러 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손을 위에 올리면 테이블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으로, 잡거나 들거나 하지 않는데도 테이블이 움직이는 것으로 영적인 현상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벳 등을 적은 판에 글자를 가리키며 훈련과의 대화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죠. 이 테이블 터닝이 명확한 기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세기 유럽에는 이미 이 강령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이노우에 엔리오에 의하면 메이지 17년인 1884년에 이즈 시모다에 표류하다 도착한 미국 선원이 테이블 터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면서 이 강령술이 일본에 전해졌다고들 합니다만 원래는 일본에 아직 테이블이라는 게 없었던 것도 있어 세 개의 대나무나 젓가락의 중간을 묶어 사이를 벌려 만든 삼각대 위에 쟁반을 놓고 두세 명이 눌러 그 움직임을 보고 점치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쟁반이 기울어지는 모습의 의태어가 고쿠리라서 여기서 고쿠리상이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고쿠리에다 여우, 호, 개, 구, 삭, 리의 문자를 붙여 호구리, 즉 일본어로 고쿠리라고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면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것도 꽤 많다고 봅니다. 또한 어느 문헌에서는 이미 에도 시대에 비슷한 점술이 존재해 변두리 쪽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러한 문헌이 있는 것으로부터 원래는 이나리 신앙 등과 결부된 일본 전통 중 하나는 아닐까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나리는 여우를 모시는 신앙인데 일본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신앙 중 하나로 이나리를 숭배하는 큰 신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고쿠리상 외에 오 기츠네님, 즉 여우님으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현재 발매되고 있는 위저보드라는 문자판은 1892년에 미국 왕구업체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테이블 터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70년대 오컬트 열풍 속에서 고쿠리상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술자리에서의 은밀한 놀이 정도로 유행이 되었습니다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계기는 1973년경 만화가인 츠노다 지로시의 공포 만화인 공포 심령 리포트 우시로노 모모타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발매되었던 공포신문의 작가죠.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듯합니다. 이 만화의 초창기 에피소드인 고쿠리 살인사건에 등장하면서 전국의 아이들에게 퍼졌다고 하며 당시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모여 고쿠리상을 하며 노는 광경을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게 곧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본 내 학교에서 고쿠리상이 한창일 때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거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되어버리거나 마치 여우에 홀린 듯한 모습이 되었다는 등의 보고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발작이나 공황장애, 집단 히스테리라고도 하는 현상인데 이걸 연일 와이드쇼 등의 뉴스나 주간지가 대대적으로 다루며 소란을 부추기는 바람에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학부모들의 불안을 크게 만드는 사태가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이례적인 고쿠리상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어 그 방법 등이 기록된 아동 잡지 등도 거의 모두 열람 금지가 되어버렸죠. 그럼 고쿠리상의 방법을 소개해볼까요? 의식은 2명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저는 추천하지 않으니까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자기 책임이라는 건 못 박아두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그림, 동전. 그런 뒤 1. 그림의 도리 위에 10엔 동전을 놓습니다. 2. 고쿠리상 어서 와주세요. 오셨으면 네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하고 외웁니다. 네로 움직이면 다음 단계로. 3.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나온다면 질문할 때마다 고쿠리상 도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도리의 그림으로 돌아가 줍니다. 4. 그만둘 때는 고쿠리상 부디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하고 도리로 돌아간다면 감사합니다 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이상으로 의식은 종료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어기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규칙이 7개나 있습니다. 규칙을 소개해보죠. 특히 마지막 규칙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 1. 혼자서 하면 안 된다. 2. 하는 중에는 장난을 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무서워하거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는 절대 금물. 4. 끝날 때까지는 10엔 동전에서 손가락을 떼서는 안 된다. 5. 만약 고쿠리상이 돌아가 주지 않을 경우 돌아가 줄 때까지 계속해서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된다. 7. 고쿠리상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 이상 7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특히 마지막 고쿠리상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어기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쿠리상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죠? 같은 질문은 절대로 금기입니다. 그 이유는 고쿠리상에게 감정이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불러낸 홀령이 사고로 죽은 홀령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당신이 만약 불쌍하다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이 마음의 틈이 되어 홀려버린다는 거죠. 신관도 아닌 아마추어가 고쿠리상을 불러낼 수 있는 건 여우 같은 신의 사용마가 아닌 대개는 그냥 저금령이나 동물령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된 예 중에는 마치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된다 라는 사례가 자주 보이는 게 불려나온 저금령이 여우를 흉내내 그렇게 보이려는 것 뿐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불러낸 영이 악령이라면 홀린 나머지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그건 분신사바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쿠리상의 정보를 캐내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료한 뒤에는 사용했던 종이는 48개의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10엔 동전은 3일 내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주의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쿠리상에 얽힌 정말로 있었던 체험담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인터넷에 올라있던 고쿠리상을 실제로 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3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강령술.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들과의 교제가 좋았던 시기라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서 귀가하면 다른 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일도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중 한 명, 도시전설이나 오컬트를 좋아했던 오빠가 있어서 우리는 자주 무서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고쿠리상을 하다가 집단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아이가 오늘 정말 그렇게 되는지 고쿠리상 해보자.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해산해서 각자의 집에서 목욕과 저녁을 마치고 우리 집으로 다시 모여 2층의 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질문만 하자고 약속하고 고쿠리상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였는지 무반응, 2번, 3번을 도전했습니다만 10엔 동전이 움직일 기미는 없었습니다. 포기할까 하면서도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 불렀더니 꼼짝도 않던 10엔 동전이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얘 쪽으로 움직이는 동전을 보면서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았나 서로 눈으로 대화했습니다만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질문하겠다고 고쿠리상에게 전하자 천천히 얘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각기 질문을 해나갔죠.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곳이나 내일의 날씨 등등 별것 없는 질문들 뿐이었고 처음 분위기와는 다르게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아이가 테스트 겸 질문을 했을 때 상황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동전은 고, 로, 스의 문자를 차례로 이동하고 그 직후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죽, 인, 다 라는 뜻이었죠. 지진에 놀란 우리는 고쿠리상을 하던 도중에 손을 뗐고 달려서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울면서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어른들은 놀라고 있었습니다만 큰 지진이 와서 무섭다고 말했는데도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지진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고쿠리상의 저주일지도 모른다고 떨던 우리는 아직 아무도 끝내지 못했던 고쿠리상의 종이를 그대로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 무사할지는 몰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쿠리상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해학교에서의 체험.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전 일입니다만 잊을 수가 없네요. 1989년 여름, 저는 고등학교의 임해학교에서 방문한 해안가에 있는 연수원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 방풍림으로 둘러싸여 바로 옆에 있을 바다나 반대편 국도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밤에는 어른이라도 혼자 외출하는 걸 주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무서운 이야기가 붙어오기 때문에 전사한 군인이나 훼손된 철도로 기차가 지나가는 등의 이야기도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곳의 해안은 조류가 빠르고 익사체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왔던 일도 있어서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숙박하던 날 밤 한 친구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고쿠리상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는 없었죠. 종이에 히라가나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적고 난 뒤 10엔 대신에 연필을 둘이서 쥐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의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쿠리상, 고쿠리상 하며 둘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연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친구가 차례로 질문을 합니다. 성별은? 남자, 나이는? 56,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살해당했다. 연필이 스르르 움직이기 때문에 친구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서워져서 그만두라고 부탁했더니 친구 쪽도 제가 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살짝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죠. 그만해도 될까요? 아니,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은 NO. 저주를 받기 때문에 맘대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죠? 친구가 반은 울먹이며 고쿠리상에게 정중하게 돌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쿠리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이를 8조각으로 잘라 소나무 밑에 묻어라. 둘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끝냈습니다. 안심하는 것도 잠시. 그 자리에서 친구와 같이 종이를 8조각으로 자르고 그 자리에 있던 전원이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볼 때 맨 오른쪽 소나무 밑에 종이를 묶고 다 같이 합장을 했습니다. 그 후 재미삼아 이런 일은 하지 말자고 다 같이 맹세했죠.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들 걱정했는데 다음날이 되어 임해학교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다들 이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일을 화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년 후 저는 모교 임해학교의 수영지도 아르바이트로 그 연수원 기숙사에 일주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일 때문에 왔다는 생각 때문인지 별로 무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쿠리상에 대한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이 연수원에 도착한 날 밤 같이 아르바이트에 와 있던 대학 동기와 소등 후 순찰을 하던 중 여학생 하나가 창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말했죠. 저 소나무 밑에 남자가 서 있어요. 무서워요. 동급생들은 밖을 보면서 아무도 없잖아. 하고 웃고 있습니다. 제 뇌리에서 얼핏 옛 기억이 떠올라서 그 사람 어디 있는데? 하고 그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가리킨 것은 그 제일 오른쪽에 제가 고등학교 때 종이를 묻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역시 그 사람 있는 거야? 라고요. 이건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중학생 무렵 학교에서는 고쿠리상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그건 강령술의 하나로 놀이로 할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엄마 본인도 해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만 특별히 무서운 체험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곁에서 이상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때의 일입니다. 엄마는 부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과 후에 자주 늦게까지 남아서 친구들과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랬다는데요. 그런데 어느 인물이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그 일상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얘들아, 땡땡반이 이상해. 그러면서 뛰어들어왔던 건 그때까지 대화를 나누던 애들과는 다른 친구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엄마는 친구들과 그 교실로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교실 문에는 유리창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불투명 유리여서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답니다. 그러는데 그 교실에서 몇 명의 남자애들이 나와서 차례로 수도가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바로 다시 교실로 돌아갑니다. 섬뜩하게도 그 짓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고 하네요. 다음 날이 돼서 그 남자애들에게 사정을 물었다고 하는데 새파란 얼굴로 듣지 않는 편이 좋아. 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그 남자애들은 그때 고쿠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뿐.
그 남자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물론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강령술 비슷한 짓은 절대 하지 말라 라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쿠리상에 얽힌 이상한 현상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고쿠리상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과연 정말 모든 게 훌륭해지실까요? 고쿠리상에 대해 어느 TV 프로그램이 검증 실험을 했습니다. 특명 리서치 이땡땡X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증은 고쿠리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과 믿는 사람들의 반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의 반만이 10엔 동전에 둔 손가락이 움직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은 손가락이 멈춘 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는 어디인가? 라는 누구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는 정답을 가리켰지만 영어로 된 질문이나 과거 미국 대통령 이름 등 초등학생이 대략 대답하지 못할 범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고 종이 위를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험자인 초등학생에게 눈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아이마크 레코더를 장착시켜 시선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질문을 들은 단계에서 이미 10엔 동전의 움직임에 앞서서 대답이 될 문자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떤 두 가지 작용이 원인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예기의향과 불가근동이라고 불리는 작용입니다. 예기의향이란 고쿠리상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속에서 모르는 새 대답을 예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답은 아마 땡땡일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상상하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예기의향입니다. 불가근동이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근육이 움직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넘칠 듯 아슬아슬하게 들어있는 컵을 든 채 계속 가만히 있게 되면 어느새 근육이 피로해져 아마 언젠가는 물을 쏟게 되겠죠. 물이 쏟아진다는 건 훌륭의 짓도 아무것도 아닌 근육의 피로 때문입니다. 같은 자세로 고정하려고 하면 근육이 피로를 느껴 조금이긴 해도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게 불가근동입니다. 아주 작은 힘입니다만 몇 명이 모이면 10엔 동전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예기의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예상했던 답으로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작용이 고쿠리상이 질문에 답해준다 라는 이상한 현상의 정체라는 것은 무려 19세기 실험에서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암시의 무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확신이나 믿음이라는 것으로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취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쿠리상은 사람에게 뭔가가 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강렬한 암시가 걸리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엔 동전에서 손가락을 떼면 안 된다,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 등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이 몇 군데나 있고 그것들이 의식에 긴장감이나 사실성을 낳게 되고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예기의향과 불가근동에 의해 10엔 동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그에 의해 정말로 고쿠리상을 불러냈다 하는 무서운 자기 암시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암시에 걸려버리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고쿠리상이 할 법한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쉽다고 하네요. 더 무서운 것은 한 명이 그런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염시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 즉 분위기를 읽는 힘이 있어 그것이 초상현상을 믿는다는 느낌을 전염시키고 마는 겁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고쿠리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뿐인 참가하지 않은 학생까지 똑같이 나도 무슨 소리를 들었어 라는 말을 꺼낸다. 2. 고쿠리상이 한창일 때 한 학생이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한 뒤 주위 학생들도 차례로 쓰러지기 시작해 18명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되었다.
믿는 힘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흔한 사례에서의 고쿠리상의 정체입니다. 다만 실제로 알리도 없는 질문에도 답을 받았다는 예나 과학을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 등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연 실제로 고쿠리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만약 고쿠리상을 하게 된 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늑대를 거느린 신사입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일종의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을 귀신에 씌인 상태로서 여우에 홀렸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우에 홀린 사람은 신사에 끌려가서 여우 떨치기, 기츠네 오토시로 불리는 액마기를 받았습니다. 어느 신사라도 괜찮긴 하지만 개 중에서도 여우의 천적인 늑대가 쫓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늑대 신앙의 신사에 강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요점은 여기 가면 지킴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믿는 힘은 당연하게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처에 늑대 신앙의 신사가 있는지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고쿠리상은 과거에 금지령이 내려진 뒤에도 호칭이나 모양을 바꾸어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찰리, 엔젤, 큐피드 등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리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고쿠리상은 분신사바로 불리며 주로 청소년들 세대에 알려져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분신사바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행하던 고쿠리상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고쿠리상에서 암암리의 변신, 그 후 군신사마, 분신사마, 그리고 분신사바로 바뀌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에서는 고쿠리상은 디에신이라고 불리며 신문지 위에 피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행해집니다. 더 악질적이네요. 그럼 정리해보죠. 고쿠리상이 정말 무서운 건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명이 함으로써 어딘가 안심하고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중 한 명이라도 자기 암시에 걸려버리면 몇 명이든 그것이 차례로 전염되어 가고 결과적으로 집단이 고쿠리상의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 집단 히스테리아와 같은 상태를 일으켜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쿠리상을 하자고 말을 꺼내는 사람의 이유는 대개 재미삼아이거나 스릴을 맛보고 싶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의식은 이미 믿으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본인에게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것은 분명 주변에 전염될 것입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고쿠리상은 언제든지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기 쉬운 분이나 겁이 많은 분은 특히나 이 위험한 강령수를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을 번역할 때 몇 번이나 등 뒤에서 섬뜩한 기척이 들거나 컴퓨터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나요. 왠지 쓰다가 글이 한 번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한컴 오피스라 다시 살릴 수는 있었지만요. 진땀 났습니다. 오랜만에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작업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